뭐 오늘뿐만 아니라 사실 어떤 1강, 2강, 3강, 4강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특히 2차 방정식 함수 부분에서는 내용이 진짜 방대하거든요. 수상이 방대하고, 저도 이거를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 지금 이게 뭐 수상을 한 4번 정도 강의를 해봤는데,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 그냥 수학에 대해서 뭔가 다시 생각을 좀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하거든요, 과목 자체가. 그러니까 뒤쪽 수학을 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기하도 하고 미적도 하고 학통도 다 끝낸 상황에서 다시 수상을 봤어도 저한테는 되게 새로운 과목이었거든요, 성인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들었다고 다 아는 것 같다고 메시지 매시고, 아는 거 더 제대로 알게끔 정리를 하시고, 스스로 정리하고 익히고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고등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식 조작이나 정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그런 거 중요해요. 이제 2차 방정식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지금부터 할 것들 다음 시간에 할 인수분해 특히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독특한 거 위주로 조금 문제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139번도 가져온 게, 자, 17의 15제곱 당연히 절대 못 구하죠. 1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보자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했을 거예요. 치환이라는 거. 치환 들어봤죠? 그러니까 같은 문자에 대해서 다른 문자로, 아니 숫자를 문자로 뭐 바꿔서 보겠다는 것. 근데 치환을 할 때는 당연히 각각 치환하는 데는 그 섹션의 파트별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수적으로 봤을 때는 범위를 나눠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문자상에서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지금 자연수의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하자는 목적이다 보니까 뭐가 주의해야 될지 한번 문제 풀면서 볼게요. 여기서 제가 17이라는 녀석을 x로 치환을 좀 해본다고 한다면, 왼쪽은 x의 15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오른쪽은 16으로 나눌 거니까 x-1로 나눈다고 봐야 될까요? x-1로 나눴을 때 몫에 대해서는 뭐 14차가 나오겠지만 사실 알 길은 없고, 뒤에 나머지가 나올 건데 당연히 1차로 나누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여지없이 상수로 나오겠다. 그쵸? 이게 R1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여기에서 제가 1을 넣어주게 되면은 당연히 이쪽 날아갈 거고, 1의 15제곱이니까 R1이 1로 나와서 이럴 때 아무 문제 없이 17의 15제곱 16으로 나누면 1 나오는구나 체크해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두 번째 18의 13제곱, 역시나 18은 또 x 쓰기 그러니까 그냥 y라고 할까요? 그래서 y의 13제곱 을 뭐로? 19니까 이번엔 y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쵸? y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여전히 몫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qx의 뭐 프라임 정도로 놔버리고, 여기 뒤에가 나머지가 나올 건데 일단은 제가 R2라고 적어볼게요. 그래놓고서 R2를 구하려면 여기다가 제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당연히 여기 날리고 마이너스 1 넣어줬을 때 13제곱이니까 홀수제곱이라서 R2가 뭐가 나오겠다?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제가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봤을 때의 나머지 값이 마이너스 1인데, 문제는 얘는 자연수로 18의 13제곱도 여전히 자연수죠. 그 19도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를 자연수로 나눴다는 것은 나머지가 절대로 마이너스 1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1에서부터 19에 바로 직전인 18까지밖에 못 나오기 때문에 자연수 쪽에서 채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19보다 작은 자연수 쪽에서 채택을 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것은 다항식적인 개념에서 충분히 0에 근접한 가장 작은 나머지로 나온 건데, 음수가 나왔으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 얘는 그냥 여기다가 19를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Q'X라는 곳에다가 19라는 인수를 하나 더 박아주고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해주는 거. 그 정도로 인식을 해주면 되고, 음수가 나오면 뭐하자? 이거 한 번 더 더해주자. 나머지가 몇으로? 18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좀 독특해서, 자연수 나눗셈 어차피 우리도 다항식 쪽에서 처리를 할 건데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하자. 다항식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로 목을 하나 더 추가시켜서 나눠버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은 인수정리 볼 건데, 자, 우리가 사실 나머지 정리라고 한 거는 좀 이것보다 광범위한 얘기긴 한데, 어떤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값을 빨리 내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누는 다항식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좀 하셔야 돼. 그런 다음에 몫이라는 값을 보지 않고 나머지 쪽에 값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1차식이 됐을 때 그 뒤에 나머지는 상수항으로 나올 텐데 그 상수항이 다이렉트로 나오는, 제가 말한 거 이해되나요? 네. 제가 지금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다항식 A를 어떤 다항식 B로 나눴을 때 이 Q라는 녀석을 배제시키고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나머지 R을 구해내겠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Q를 안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Q랑 곱해지고 있는 이 B라는 녀석이 0이 되는 값에 대한 수치를 대입해서 관찰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2차식이고 3차식이고 4차식이고 상관없이 인수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고 근데 제가 여기 나오는 숫자를 그냥 상수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어지간하면 여기가 1차가 나올 거고, 그래서 저희도 1차에 대해서 일단 나머지 정리를 하면 이 B라는 녀석이 뭐 A는 그냥 여전히 그냥 쓸 건데 B라는 녀석이 X-알파라는 1차식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다 X를 넣을까요? 여기는 X를 넣을 필요는 없죠. 어차피 상수항 나오고 그냥 1차식으로 나누고 있어서. 그러면 제가 R이라는 값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굳이 이 식을 전체적으로 전개해서 상수항 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게, 여기 자체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알파라는 값을 넣어가지고 R을 관찰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A의 알파가 R이 나온다는 거. 이미 아까 전 150번인가? 거기서도 봤겠지만 어떤 fx를 뭐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알려준다라고 하면 그건 f3을 나한테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 나머지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고, 그게 2차 여기가 1차가 돼가지고 A랑 B라는 두 개의 미수가 나온다고 한들 여기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 값을 두 개 넣을 수 있어서 값을 두 개 넣을 수가 있어서 관계 정리가 가능하다. 근데 인수 정리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조금 더 특수한 상황을 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서 R이라는 애가 0이 나온 상황. 0이 나온 상황. 내가 어떤 fx가 있는데 이 x에다가 x에 2를 넣었더니 f2가 0이 나온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걸 내가 식적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fx를 뭐로 나눴을 때 x-2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나왔는데 그건 난 모르겠고 여기 뒤에는 확실히 0이 나오고 있다는 이 상황. 그럼 사실 플러스 0은 나는 안 적을 거니까, 그렇죠? 플러스 0은 안 적을 거니까 f2가 0이 나왔다는 그 상황 자체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x-2라는 인수를 얘가 포함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플러스 뭔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지금 인수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식 전체적으로 곱해져 있는 애가 있어야지 걔가 인수인데 여기 플러스 2가 있다라면 얘는 아직 다항식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곱하기로만 연결돼 있으면 걔는 단항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인 인수분해를 해내는 이유는 이 복잡한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바꿔서, 그럼 곱하기로 연결지어서 표현하면 뭐가 좋냐? 어쨌든 내가 주요한 값, 특히나 는 0을 뽑아내는 값에 있어서 곱하기로 연결돼 있으면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0이 되면은 이 식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0이라는 값들을 각각의 어디서 만족시켜야 되는지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에서 인수분해를 하는 건데, 지금 그거에 대한 역과정으로 우리가 0이라는 값이 나오는 함수값을 알았다고 한다면 걔를 인수로서 가지고 있구나 라고 정리하는 게 이게 인수 정리예요. 어렵지는 않죠. 다음 시간에 인수분해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쓰일 건데 그때 또 자세히 볼 거고, 지금 문제는 189번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당시 fx가 f1은 1이고 f2는 2고 f3은 3인데 이걸 어떻게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식 정리를 할 거냐 인데, 그쵸? 그러면 사실 제가 인수 정리를 쓰려면 f라는 이 x를 포함한 다항식에다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 거를 관찰해야 된다고요? 0이 나오는 거를 관찰을 해야지. 이게 무슨 얘기? x-알파를 인수로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여기 문제상에 나와 있는 거는 1 넣었을 때 1이 나와. 일단 0이 아니야. 2 넣었을 때도 2가 나오고 3 넣었을 때도 3이 나와. 그럼 난 이거를 0이 되는 걸로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빠르게 간다기보다도. 그러면 제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fx는 x를 만족시키는, 이걸 만족시키는 값으로다가 지금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는 거 맞아요? 그쵸? 근데 이걸 이제 2항에서 봤을 때 fx 마이너스 x는 0을 만족시키는 걸로 여기에 대한 값으로 근으로 1이랑 2랑 3 있는 거 맞을까요? 뭔 말인지 어렵나요? 선생님 씨? 자, 지금 여기서 1 넣었을 때 이거 만족하죠? 2 넣었을 때 만족하고 3 넣었을 때도 만족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서 뺀다라고 치면 같은 거니까 뺐을 때 0 나오는 값으로 여기서 1 넣었을 때 F1이 1이라면서 F2는 2이니까 F3은 3이니까 0이 만족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만족시키는 값으로 1, 2, 3이 떴다라는 것은 뭐다? fx 마이너스 x 이 다항식 자체가 뭐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얘가 x-1과 x-2와 x-3을 인수로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 fx에 대해서는 절대 이렇게 못 쓰죠. 근데 거기다 x를 뺀 녀석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근데 거기서 최고차의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이런 상황에서는 앞에 추가적으로 최고차를 걸어주는데 1이라고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걸 거 없고 뒤에는 당연히 클린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다시 fx는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x-1에 x-2에 x-3에 플러스 x 걸어주면서 fx 찾아주면 되는데 사실 뭐 이쪽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마지막에 구하는 게 뭔데? fx를 x-5로 나눈 나머지 구하는 게 뭐예요? 구하는 게 f5야. 이거 바로 읽혀지나요? 이거 바로 읽어줘야 돼요. 이렇게 바로 읽어주면 여기다 5 넣든 여기다 5 넣든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거니까 이미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5 넣읍시다. f5는 5에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쵸? 더하기 5만 처리해주면 되니까 정답 처리할 수 있겠죠? 27 나오네요. 뭐야? 29구나. 그쵸? 그래서 그 앞뒤의 문제들 보면은 다이렉트로 넣어서 나온다기보다도 뭔가 식에대해서 조금 조작을 해줘야지 인수정리를 한 방에 쓸 수 있는 형태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바로 앞뒤 문제들 189번 앞뒤의 문제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인수정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역시나 1차식으로 나눈다고 모든 녀석들이 인수정리를 쓰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직접 나누기를 감행해야 될 때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럴 때 조립제법을 쓰겠죠. 혹시 이거 하는 법 모른다 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상태 그대로 제가 맨 처음에 직접 나누기 했던 얘를 모로 x-2로 이렇게 나눴던 녀석으로 다시 조립제법을 할게요. 조립제법 어떻게 하죠? 개수들을 좀 가지고 오겠죠? 개수 가지고 와서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넣는데 일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금은 제가 클린하게 세제곱, 제곱, 1제곱, 0차 그러니까 뭐 3차, 2차, 1차, 0차 이렇게 순서대로 놨는데 중간에 빵꾸가 나 있는 다항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항상 이 사이에 0을 꼭 자릿수에 맞게끔 채워 넣는 거 당연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서 얘를 뭐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x값을 갖다가 여기다가 써주겠죠 이렇게 그렇죠? 진행할 건데 처음에 어떻게 하죠?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그쵸? 끝자리는 나머지 그쵸? 어차피 1차로 나누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는 그냥 숫자로 나오는 거 클린한 거고 여기서부터 얘 1차니까 당연히 몫이라는 얘가 몫이죠 몫이라는 3차에서 1차 나오니까 2차 나올 거고 2차부터 2차의 개수, 1차의 개수, 상수의 개수 정리해주면 되는데 뭐 너무 쉬우니까 사실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경우는 이런 거는 만약에 얘를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만 얘 이걸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조리제법 쓸 수 있을까요? 네? 조리제법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그럼 쓰면 어떻게 해요?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또 2니까 그쵸? 2를 여기다 놓을게요. 그럼 똑같이 짜자자작 해서 똑같이 나왔어.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뭐라 쓸까요? 얘는 하고 여기다 써볼까요? 지금 2x-4로 나눴어. 여기다 뭐 쓸까요? 네, 다시. 진짜 안 들려. 자, 이거는 지금 얘를 x값으로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나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나 지금 동일하죠. 근데 지금 개수가 바뀌어 있는 상황. 우리가 지금 조리제법에서 아무런 오류 없이 진행이 되려면 원래 1차에 대한 개수가 1이어야 돼요. 무조건. 근데 그게 1이 아닌 녀석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숫자에 대해서 조금 조작이 필요한데 내가 여기서 2로 진행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부터 지금 그냥 원래대로 목을 쓰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x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5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미 오류가 보이는 게 내가 전개했을 때 얘랑 똑같아야 되는데 전개하면 최고차항이 어떻게 돼요? 이미 2x제곱이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 여기에 있는 2를 갖다가 제가 뽑아낸다라고 치면 여기에 x-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가 여기에 들어갔을 때 이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자체가 그만큼 깎여서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분의 5 이런 식으로 오면은 아무 문제는 없다. 그렇죠? 그 개수의 비만큼을 몫에서 뽑아와서 갖다 쓰는 거다라는 거. 이거 정도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정도만. 문제 풀다 보면 아마 한두 문제 나올 건데 그러니까 개수가 1이라면 아무 고민 없이 아는 대로 조립 하시고 개수가 1이 아니라면은 다 처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 얼만큼을 빌려왔는지 그것까지만 생각을 좀 해보셔라. 알겠죠?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제가 나머지 정리해서 가장 오답률이 높은 몇 번 해볼 거냐면 158번 해볼게요. 158. 자, 158번은 일단 상황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당시 fx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나오고 x-1로 나누어 떨어진다. fx는 x제곱 플러스 1,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인데 일단은 x제곱 플러스 1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얘를 근을 못 찾아내진 않을 건데 그쵸? 우리가 복수수까지 공부를 했다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i라는 근을 가진다는 건 알 수 있을 건데 저만 아는 건가요? 알아요?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넣으면 당연히 얘도 성립해요.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복수수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얘가 실수라고 문제를 던지지 않는다면 그런 걸로 태클을 걸 사람은 없다. 근데 이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이 58부터 뒤에 있는 몇 가지 문제가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문제 넣어놨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흔히 아까 전부터 얘기했던 나머지 정리의 해결법은 어떻게 되냐 어떤 fx라는 애를 gx로 나누게 되면
얘 지금 2차라고 볼게요. 2차. 2차라고 나누게 되면 얘는 뭔지 몰라. 근데 여기는 뭐 몫이 나오고 여기 나머지 RX가 1차 이하다 보니까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이 2차라는 애를 인수분해를 해서 그래서 QX의 값을 모르더라도 알아낼 수 있는 값을 두 가지를 찾는다. 여기를 날려버릴 GX를 0으로 만들어버리는 값 두 개를 대입해서 A랑 B에 대한 관계식 두 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값을 대입해서 찾는 거 일방적인 거. 그리고 이게 만약에 3차라고 해도 이게 3차라고 해도 인수분해가 되는 3차라면 아니면 이미 인수분해가 돼 있는 3차라고 하면 뒤에 있는 애가 뭐로 바뀌지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2차 이하의 식으로 바뀌지만 여전히 A, B, C 3개에 대해서 내가 QX 관여 없이 수치 대입해서 찾아낼 수 있는 값 3개 알고 있으니까 넣어서 관계식 돌려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근데 지금 이 문제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은 X제곱 플러스 1 당연히 인수분해 되지만 안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문제의 상황을 내가 쭉 써볼게요. 일단 첫 번째 상황은 fx는 지금 몇 차식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fx에 대해서 찾자는 게 아니에요. fx를 뭐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안 나와 있고 근데 나머지는 얼마? 2x 플러스 4다. 지금 이게 첫 번째 조건, 그쵸? 그리고 fx는 x-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다른 몫이지만 뒤에는 클린하다. 즉 이게 뭔 얘기? f1이 0이란 얘기죠. 직관적으로 해석을 좀 해보면 그래서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값이 우리가 지금 배운 선에서는 요 정도 값 하나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세 번째 있는 식, 실제로 구하려는 식을 써보면 fx는 뭐로 나눴을 때? x제곱 플러스 1에 x-1로 나눴을 때 또 다른 몫이 발생이 될 거고, 그쵸? 지금 나누는 게 달라지면 몫은 계속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나머지도 달라지겠지만. 그럼 여기는 지금 몇 차 이하에 2차 이하의 식이 나오니까 식 세우기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세운다고 한다면 원래 같았으면 여기서 인수분해가 3개가 다 나한테 보여지면 3개의 관계식을 찾아서 ABC를 찾아주는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인수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다른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를 깔끔하게 A, B, C 문자 3개를 쓰는 게 아니라 문자를 하나만 써서 표현을 좀 해야 돼요. 문자를 하나만 써서 나머지를 이쁘게 세운다. 나머지를 이쁘게 세우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제가 49라는 애를 숫자를 10으로 나눌 거예요. 몫이 4겠죠. 그쵸? 나머지 9죠. 그럼 이렇게 쓰겠네요. 49는 10 곱하기 4 더하기 9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49를 5로 나누면 49를 5로 나누면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써서 몫이 8이고 나머지가 9다 이렇게 쓸까요? 지금 5로 나누고 싶은데 10이라는 거를 그냥 쪼갠 거예요. 어차피 5도 10의 인수로 있으니까, 소인수로 있으니까. 그래서 곱하기 2가 됐고 몫이 2배가 됐고 나머지가 여전히 9다. 맞는 표현인가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건 틀린 표현인 게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받아들이기를 3차로 받아들여 보세요. 이게 2차라고 봐볼게요. 2차로. 그러면 우리가 3차에서는 나머지가 덩어리가 2차로 나눴을 때 덩어리보다 더 커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9까지 나올 수 있어. 근데 5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어디까지밖에 못 나오니까 4까지밖에 못 나오니까 내가 나머지를 충분히 덜 나눈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지금 이 상황도 그거랑 지금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2x 플러스 4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식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1로 묶을 수가 있어야 돼요. 묶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이 나머지를 그럼 어떻게 조정을 하나요? 라고 봤을 때 지금 10이라는 거에 대해서 5가 이미 여기에 10의 인수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머지가 발생하진 않아요.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눠 떨어지는데, 나머지가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곳은 9란 말이에요. 9. 원래의 나머지. 이 말 이해돼요? 원래의 나머지에서 나머지가 또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더 난 작게 쪼개니까. 3차로 원래 나누던 거를 2차로 나누려다 보니까 나머지를 더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인수로 있기 때문에, 인수로 안 있으면 꽝이에요. 지금 조건이 첫 번째, 일단 나한테 조건이 부족해. 조건이 부족한 게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여기서 내가 추가적으로 큰 덩어리로 나누는 얘네들을 인수로 포함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쓰는 문제예요. 알겠죠? 여기선 추가적으로 나머지가 발생을 안 해. 근데 어디를 줄여서? 나머지를 줄여서 추가적인 나머지를 잡아낼 건데, 나머지 어떻게 잡을 거예요? 9를 다시 한번 5로 나누겠죠. 그쵸? 그럼 얘는 몫이 하나고 나머지는 4니까 9를 제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쓸게요. 5 곱하기 2 곱하기 4는 8이라고 쓸게요. 더하기 9 대신에 뭐라고? 5 곱하기 1 더하기 4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뭐로? 5로 묶어주면 5 곱하기 9에 플러스 4 이렇게 써야지 맞는 나머지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똑같은 거 다항식에서 해볼게요. 다항식에서 하면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어요. 똑같은 건데, 그럼 이번에도 제가 이 식에서 지금 더 큰 덩어리, 지금 3차 10으로 나누고 있는 이 상황, 10으로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5로 나누고 있는 상황으로 가볼 거예요. 이해되세요? 10으로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숫자로 생각하면 지금 10으로 나누고 있어서 나머지가 9가 나왔는데, 5로 나누고 싶은 상황이 궁금한 거예요. 5로 나눴을 땐 나머지가 이만큼이 나온대요. 4만큼. 여기서 말하는 이 4만큼이 나오는 거. 오케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쪽에서는 추가적으로 건드릴 게 없어. 여기서 얘 나머지로 맞추려면 어떻게? 얘로, 이 5라는 애로 얘를 다시 나눠줘야 된다는 거. 다시 나눠줘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얘를 다시 나눠주게 되면 몫이 1이 나온다는 거는 지금 이 숫자상의 문제고, 실제로는 몫이 1이 안 나와도 돼요. 여기가 2가 나와도 되고 3이 나와도 되는데, 이 나머지가 원래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랑 이거는 똑같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내가 얘를 뭐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나머지가 얘가 나와야 돼. 그럼 이거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볼게요. 결론은 근데 상당히 간단할 거라서 조금만 참고 기다려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뭐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뭐가 있을 거야. 그쵸? 몫이 뭐가 있을 거고, 일단 제가 뭐 q 여기 2'까지 썼으니까 뭐 px라고 적을까? 어차피 지울 건데 px 플러스 여기 나머지가 뭐랑 똑같아야 된다고? 얘랑 똑같아야 된다고. 2x 플러스 4랑. 여기 이해되는 부분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얘는 지금 2차식인데 2차식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이 몫이라는 애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상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일단 상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 와중에 내가 최고차항은 맞춰서 써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얘가 px인 게 아니라 그냥 a에 x제곱 플러스 1에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그러면 내가 b랑 c라는 애는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a만 남으니까 뭐로 처리가 돼? f는 1은 0이다. 이 조건 하나 써가지고 a값 찾아주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사라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정리만 좀 할게요. 근데 뭔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식의 변형적으로 보면, 그럼 제가 요 식에서 요거를 한번 여기다가 다시 좀 쓸게요. 여기다가. 자, 얘는 x제곱 플러스 1에 q 2'x에다가, 그쵸? 여기 이것도 있네. x 마이너스 1이네. 그쵸? 네. 그거에다가 더하기 뭐 a의 x제곱 플러스 1에 플러스 2x 플러스 4. 자, 그럼 제가 여기서 qx가 뭔지 잡아내려고 다시 쓰는 거거든요. qx의 모양이 뭘까를 다시 잡아내는데 필요해서.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뭐로 묶을까요? x제곱 플러스 1로 묶어야겠죠. x제곱 플러스 1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1에 여기가 대괄호를 쳐야 돼. 중괄호를 쳤어야 되는데. x 마이너스 1에 q 2'x에다가 플러스 a까지 이렇게 올 거고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맨 위에 썼던 qx가 이 qx가 얘라는 거죠. 그 2'과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까 봐 그래. 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두 개의 모양은 예측이 안 되지만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Q1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그거 뭐라고 하실래요? Q1은 A다. 이것까지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잘 안 묻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 항등식에 대해서 다룰 때 무한한 식 조작과 결합과 분배는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돼야 된다는 거. 식을 조작해서 똑같은 모양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가능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지금 158번부터 해서 아마 3개인가 4개 문제 제가 넣어놨을 텐데, 제가 시험장에서 풀 때는 저는 항상 이렇게 풀어요. 이거를 그냥 예쁜 나머지로 적기 위해서는 항상 그럼 x가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보자마자 저는 이렇게 쓰거든요. 바로 보자마자 이렇게 쓰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여기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나서의 얘기고,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쌤 그러면은 x-1에 관해서 식을 정리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본 친구들이 있어요. 당연히 가능한데, 당연히 가능해요.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죠. 이거를 또 똑같은데 x-1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면 여기가 ax 플러스 b 이렇게 문자 두 개를 써버리게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또 관계를 하나 보자면, 그러면 x-1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x-1로 묶어주면 이 안에가 여기서부터 보면 x제곱 플러스 1에 q2'x에다가 뒤쪽에 ax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니까 얘가 뭐랑 똑같다? q'x랑 똑같다. 이 정도까지도 확인 가능한 거죠.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을 계속 바꾸고 있었지만 사실상 계속해서 뭘 쓰고 있는 것? fx를 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식. 항등식이었고 계속해서 개수랑 전개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식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식을 조작해서 뭐랑 뭐가 똑같은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 마지막으로 좀 끝내고 가면은 결국에는 또 식에서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나머지라는 게 x제곱 플러스 1에 a. 제가 근데 1차식으로 안 하는 이유는 1차식으로 하게 되면 어차피 뒤에가 2차식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미지수를 여전히 두 개 써야 되는 상황이라 안 하는 거고, 그래서 2차식 위주로 식을 써서 여기서 2x 플러스 4에다가 여기다가 앞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을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니까 0을 나와야 되니까 f1이 0이었으니까 1 넣어주면은 2에 2에 플러스 여기가 2에 6이니까 6에 0 나오니까, 그쵸? a 마이너스 3이었고, 여기서 마이너스 3 가지고 있는 애가 얘랑 얘 있으니까 조금 더 계산해야겠네. 마이너스 3 넣어주고 마이너스 3 들어가면은 몇이야? 마이너스 플러스 1 나오네. 플러스 1 여기 있네. 그래서 2번 정답으로 체크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건데 제가 뭐 문제 푸는 것 적인 거 외적으로 그냥 처음에 얘기했던 것들, 그리고 곱셈 공식 하고 이제 나머지 정리해서 처음에 왜 직접 나누기랑 상등식 방정식 구분하는 거, 미정계수법 관련해서
메모해서 생각나는 대로 다 적으시고,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내가 생각나는 거를 적는다기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설명해 준다면 어떤 식으로 설명할까를 생각하면서 적는 게 중요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효과가 좋거든요. 더 사람이 집중하게 되고. 그러니까 돈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나 이거 알려주고 잘 알려주면 돈 많이 준대. 나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속물 같나? 그렇진 않는데 저도 막 돈 바라보고 막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근데 어쨌든 저도 처음에 이제 애들한테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했고, 갑자기 그런 것 때문에 좀 덕을 많이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학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메모를 좀 적어보시고, 오늘은 벌써 45분이야. 나 빨리 끝냈다 생각했는데 거의 저녁 시간 다 됐네. 많이 힘들었죠. 근데 많이 힘들었지만 다음 시간도 조금 오버될 것 같다. 근데 추가적으로 수업 듣는 거에 대해서 너무 꺼려 하시지 마시고, 왜냐면 어쨌든 저도 그만큼 시간도 투자하는 거고, 하는 거니까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모는 하시고 이따가 저녁 먹고 다 작성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오고 제가 첨삭하고, 이렇게 부족한 거 있으면 제가 더 물어보고, 만약에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 잘 해주시고, 그리고 문제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일단 해서 그 중간중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계속 물어보시고, 끝났으면 저한테 한번 와서 확인 한번 받아주세요. 알겠죠? 네. 답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답을 맞추고 못 맞추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클리어하게 이건 답일 거야 인지, 무조건 답이야 인지, 답일까 이거인지는 천차만별이니까 지금 그거를 생각하면서 좀 공부를 합시다. 알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